칼과 총탄을 거침없이 들이댔습니다. 일본을 향하여 영구한 혈전을 행할지라. 돌아갈 고향, 대한민국이 반드시 있다. 이름 없이 이렇게 참가해서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행복하게 살거라. 지금 이 사진은 그 완전한 연도는 모르는데 이 뒤에 이게 기록된 게 보면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병이 됐을 때 연해주를 건너온 우리 그 지식인들이 15명이 모여서 조국 독립의 의지를 모으면서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조국 독립을 바라면서 의형제를 맺어서 앞으로 조국 독립을 염원하고 희망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자. 그 뜻으로 이 맺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의형제 결의서가 있고 여기에 태극무늬가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원본이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본인데 우리가 100년 전에 3.1 만세운동을 서울에서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을 했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연해주 고려인들도 우리도 3.1 독립만세운동을 세계에 선언을 하자. 그래가지고 대한국민의회,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게 1919년 2월 25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3.1운동, 3.1 독립운동을 하면서 출범을 했어요. 그게 연해주 고려인들의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7일, 18일 이루어졌죠. 그때 일본의 밀정을 피해서 비밀리에 이 우수리스크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한글판인데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여있는 각국 영사관의 독립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어로 작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한국어인데 여기에 내가 한 군데 문구를 읽어볼게요. 이제 만일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그 생존상 자유를 위하기 때문에 일본을 향하여 영구한 혈전을 행할지라. 그 세계 그 분위기 속에서 민족 그 자결주의 원칙에서 민족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일본을 향해서 영원한 혈전을 행하겠다. 영원히 그 피를 흘리며 우리가 독립을 얻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이 의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 원문 그대로 제가 옮겨보고 이걸 현대 한국어로 제가 옮겨봤어요. 우리 민족은 비록 하나의 병장기도 없으나 합병된 뒤에 맨주먹으로서도 일본에 대항하다가 일인에게 학살을 당한 자가 10여만이 되었은즉 이를 증거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뜨거운 피를 흘리는 날에는 극동의 한 모퉁이가 곧 아수라장을 일으킬 터인즉 동양평화는 영구히 유지할 수 없을지로다. 우리는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그 뜻을 이렇게 모아서 3월 17일, 18일에 이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세운동을 이렇게 하죠. 그때 만세운동을 할 때 신안촌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 중심거리로 나가면서 했고 다른 민족들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그 러시아인 같은 경우가 그때 남겼던 그 증언이나 수기에 보면 이날은 우리 고려인들의 명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독립만세운동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연해주 각지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하바롭스크로 올라가서 블라고베센스크, 이르쿠츠크, 옴스크, 모스크바까지 그해 8월까지 이 독립운동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거기에 성과가 뭐예요? 일본한테 진압만 당하고 다 죽었죠. 학살당하고. 그래서 우리 국내도 그러지만은 우리 연해주 고려인들도 무력으로 얻지 못하면 우리가 독립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만세운동 평화롭게 해서 얻은 게 뭐냐. 그런 반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무장투쟁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물론 연해주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1918년부터 내전 상황이 있죠. 내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도
일부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은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확실하게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항일 투쟁을 하게 되죠. 그때 가열차게 투쟁을 하면서 1922년 말까지 연해주에서 일본군이 물러나기 전까지 10,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2,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목숨을 바쳤고, 이게 지금 그때 1918년에서 22년 사이에 항일 투쟁을 하고 있던 당시에 그 항일 투쟁 참가자들의 그 사진이죠. 이분은 이제 김생육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직접 참가를 했고, 여기는 이제 최뼈트르 니콜라이비치라는 분인데 이름은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 없이 이렇게 참가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죠. 그 연해주에서 1920년대 그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계통의 예수교 장로교에서 가서도 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건 3.1 여학교라고, 이게 1800년대 말에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이건 이제 우리 3.1 운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교 장로에서 이 만든 3.1 여학교가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세워져서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다녔는데, 이때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 선생님들이 항일 운동에 투신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찾아낸 게 이 창문 밑에 있는 이분이 최장호라고 하는 그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 경기도 이천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계통에 이렇게 그 선생님이긴 했는데 또 항일 운동을 직접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항일 독립군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군한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이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분을 숨겨주고 치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다시 우리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돼서 아들과 함께 또 옥고를 치른 분이기도 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이 뜻을 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의 그 마음속에 면면이 우리 독립의 의지, 항일운동의 뜻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좀 후대의 사진인 것 같은데, 고려인 항일운동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 그 대표적인 고려인 지도자인 그 김아파나 씨, 그리고 이분은 우리 고려인들의 그 독립과 자치를 주장했던 그 지식인 한명세, 또 여기는 황동훈이라고 해서 선봉신문의 농업부장을 역임했고, 강제이주 이후에도 그 우리 폐간된 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목숨을 바친 분들, 그리고 여기도 그 최 그리고리라고 해서 우리 독립운동과 지화활동을 하다가 신의주에서 일경에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옥사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모였죠. 그리고 이분은 또 같이 항일운동을 했던 남준표라는 분인데, 이 지도자들이 그 모여서 회의를 했던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죠. Rio que atiriano, quando cielo te viu, Dielo saqueou, eu logo meu, eu me fizer, Dielo sacrou, mesmo fosse vivo, ao inel 어머니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고려인들의 삶을 다룬 영상으로 시작한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 저희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와 있습니다. 송스타님, 이곳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제 사랑하는 둘째 딸과 초등학생 시절이니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이 독립하기까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독립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서대문 형무소는 그 독립투사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런 곳이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라면 바로 이곳이 되겠죠.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광복 75주년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볼까 합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당당한 태극기를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태극기 하면 제가 운동선수잖아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아보는 거 운동선수의 모든 꿈이죠. 예. 꿈이 되겠죠. 예전에 일본에서 챔피언전을 하는데 제 앞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고 악역 레슬러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이 그렇죠. 예, 감동적. 선한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태극기가 혹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김윤입 씨는 아시나요? 네. 그 이전까지는 그 어기만, 그러니까 임금님을 나타내는 깃발만 있었고 태극기는 없었는데 1876년 운양호 사건이죠. 이때 그 일본과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국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좀 아시는 우리 김윤입 씨. 네. 그런데 이런 일들 같은 경우가 청소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교육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기들이 직접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민이 직접 만든 태극기의 유래에 대한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태극기는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조선 왕을 상징하는 어기인 태극 8궤도를 변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4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의 청나라 국기인 황룡기를 변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독립국이지 사실 청나라의 속국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김홍집에게 국기를 새로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을 받은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했습니다. 첫 태극기는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렸는데요. 일본 제국 국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김홍집은 태극 무늬를 중앙에 두고 그 둘레에 조선 팔도를 뜻하는 8궤를 그려넣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8궤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4궤만 그려넣게 되었습니다. 1883년 3월 6일 태극기는 정식으로 조선 국기로 채택되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제국 때까지 쭉 사용되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사용을 금지했지만 1919년 3월 1일 다시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운데 태극 문양과 4개의 궤를 사용한다는 것밖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의 모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될 때까지 태극기의 모양은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 북한 지역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했었지만 1948년 7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이후 태극기를 인공기로 교체했습니다. 1949년 10월 15일 지금과 같은 모양의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고 1997년 태극기의 색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는 지금까지 잘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소장하고 있는 태극기 실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데니 태극기입니다. 대한제국 때 미국인 고문이었던 데니에게 고종 황제가 1890년에 수여한 태극기인데요. 1981년 데니의 외손자인 윌리엄 롤스턴 1세가 태극기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부가 환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 옥사입니다. 당시의 형무소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죠. 최초이자 최대의 근대 감옥인 이곳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한국인을 실질적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사성교육도 진행했고요. 그 교육을 이수하면 형량을 감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겐 이런 규칙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교정시설에도 인권을 위한 다양한 장치, 기구들이 있지만 당시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온갖 핍박을 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감옥 주위 사방산에 분이 잔뜩 쌓였는데 쇠처럼 찬 이불 속에서 꾸는 꿈은 싸늘하네. 쇠창살도 꽉 닫히지 않은 틈이 있는 탓에 한밤중에 어디선가 찬소리가 들려오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하고 고문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저희도 좀 가슴이 무거워지는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가 순국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때 어떤 옥중 투쟁을 결심했을까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보시죠.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청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 살고 있던 가난한 소장농인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유관순, 훗날 독립운동의 불꽃이 되는 인물입니다. 관순은 어려서부터 씩씩한 장난을 좋아하고 장난을 하면 반드시 우두머리가 되었다. 관순은 여자라기보다 차라리 남자다운 기운이 있으므로 장난꾼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아서 언제든지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여 심술궂게 싸우거나 부모의 말을 거슬러 근심을 끼치는 일은 도무지 없었다. 그러던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은 다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흥호학교를 세우고 신학문을 가르치며 인재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유관순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916년 유관순은 공주 영명여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령리 교회를 종종 찾아오던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사에리 씨의 추천으로 경성에 있는 이화학당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순의 사촌언니인 유애도가 이화학당을 먼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관순은 좀 더 쉽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은 유치원, 보통과, 고등과, 대학과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유관순은 한글과 산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보통과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관순의 밝고 다정한 모습에 친구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또 하나 즐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독서. 유관순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아주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관순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1907년 출간된 애국부인전,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겨우 5살 때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고 결단한 뒤 프랑스가 위기에 처하자 갑옷과 투구를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승리를 이끌어낸 구국소녀. 하지만 마녀사냥으로 결국 화형당한 잔다르크. 관순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는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918년 3월 관순은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오빠 관옥과 함께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1919년 1월 21일 관순은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은 다름 아닌 일본인들에게 독살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고종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종은 궁녀들이 가져온 식혜를 마신 지 30분 만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목숨을 잃었으며 고종이 승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혜를 올린 궁녀 2명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이화학당 기숙사에까지 다다르자 학생들은 울분을 토하며 통곡했습니다. 관순 역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일본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은 큰 결단을 합니다. 1919년 6월 8일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등 유학생 400여 명이 도쿄의 시내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등 치열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국내에서는 손병희, 이승훈 등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화학당의 학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의 교장이던 프라이 선생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교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유관순, 서명학 등 몇몇 친구들은 학교 뒷담을 넘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행렬에 합류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에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276차례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5일 유관순은 남대문역에서 열린 학생들만의 가두 시위에 참가했는데 때문에 경무총관부에 끌려갔다가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19년 3월 10일 총독부는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유관순은 사촌언니 예도와 함께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관순의 고향인 천안 지역은 아직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관순은 사촌언니 예도와 함께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는 아버지 유중권의 도움을 받아 마을 어른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양력 3월 1일에 만세를 불렀으니 천안에서는 음력 3월 1일에 아온의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관순과 예도는 직접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참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유관순의 오빠 유관옥은 공주 방면의 마을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1919년 3월 31일 관순은 만세운동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신호를 거사 전날 밤 봉화를 통해 강마을로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순은 한밤중에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 횃불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불꽃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무려 24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아온의 장터는 장날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장사꾼들로 인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요리조리 돌아다니고 있는 무리, 바로 관순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줬고 사람들은 얼른 옷소매나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유관순은 미리 준비해둔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품속에 감췄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곧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일제 헌병대장 고야마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결국 발포를 명령했습니다. 일제 헌병들이 쏜 총탄에 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날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 살해당한 사람만 30여 명, 부상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순은 만세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공주검사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관순의 나이는 만 17세였습니다. 1919년 5월 9일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고 경성복심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관순은 재판 도중 일제는 자신들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항의하다가 관순이 재판장에서 걸상을 집어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법정 모독죄가 가중되어 중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관순은 일제의 재판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져 복역을 하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 8호방. 원래 수용 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이었지만 무려 35명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개성 만세운동을 이끌어냈던 어윤희와 신관빈, 수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향화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20년 2월 유관순은 함께 복역하던 이신혜,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며 옥중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살벌한 감시로 인해 투옥 중인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당시 독립운동가이자 전도사인 어윤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한 제수가 밥을 나르는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수는 이 감방 저 감방을 다니며 배식과 함께 계획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고 덕분에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시일은 3월 1일 사무실 괴종이 2번째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할 것이며 조사를 받을 경우 만세 주동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며 우리나라 독립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옥중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뿐 아니라 제수들까지 합세하여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하며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세 소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넘어 거리까지 퍼져나갔고 형무소 주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펼쳐진 만세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옥중에 있던 유관순과 많은 애국지사들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순은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제는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관순에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유관순은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관순의 추록일은 1920년 9월 30일. 그런데 추록 이틀 전인 1920년 9월 28일 19살의 유관순은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궁과 방광 파열로 인한 사망 혹은 구타와 영양실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관순의 모교인 이화학당에서는 사망 소식을 듣고 형무소 당국에 시신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참혹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고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이화학당의 당장 미스 월터 선생은 시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미국에 알려 세계에 폭로하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일제는 해외 언론에 알리지 말 것과 장례는 가급적 조용히 치른다는 조건을 붙여 시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유관순은 정동교회에서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을 치른 후 이태원 공동묘지로 옮겨져 안장됩니다. 유관순이 순국한 지 25년 뒤인 1945년 광복을 맞이했고 1947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51년 순국의열사 심사위원회에서 순국의열사로 선정,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19 어린 나이 조국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낸 유관순 열사의 거룩한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독립운동가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비율은 3%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임시정부 뒷바라지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 미주, 러시아 등등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많은 수사들이 있었기에 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다면 과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역사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네. 그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만약에 젊은 혈기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내 가족이 있다라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립을 위해서 몸을 던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의 의무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한 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심을 한다는 거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곳이 바로 사형장입니다. 수많은 애국 소년들이 자주 독립의 한을 품은 채 이곳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렇게 둘러보니까 재판정처럼 의자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 배석자들이 앉았던 의자인데요. 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심정은 정말 참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요. 독립 그리고 광복의 의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로의 쓴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아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광복과 광복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5개의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광복절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광은 빛, 복은 돌아오다, 절은 말이라는 뜻으로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빛은 주권을 뜻하는데요. 즉 광복절은 주권을 되찾은 날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은 황국 식민화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법으로 금지하여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고 일본어를 쓰게 하는 등 한국인의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강제 개명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동원, 강제노역, 성노예 등 상상도 하지 못할 짓을 자행했죠. 이렇듯 일본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저항 정신은 불타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일제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또 하나의 국경일인 3.1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우리 결의 최대의 독립운동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무단 통치로 고통받고 있던 민족의 울분이 3.1운동으로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일제의 총과 칼 앞에서도 우리 민족은 오로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만을 지닌 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맨손에 무기를 들지 않는 비폭력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졌으며 한 달이 넘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무력 진압으로 인해 많은 피와 땀이 흘러내렸지만 총과 칼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일본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의열투쟁이 있었습니다. 의열투쟁은 한 개인의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응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침략의 원흉 중 하나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순직한 안중근 의사,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서 도시락에 숨긴 폭탄을 던져 일본군 대장과 고위 간부를 사살하고 총살당하신 윤봉길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섰습니다. 이런 투쟁 외에도 비밀결사, 임시정부 수립, 독립군 등 일제에 맞서 독립 하나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은 맞서 싸웠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피땀 눈물로 얼룩진 몸과 마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광복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국경일이 되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광복절은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해 싸운 선조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초의 선생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픈 역사를 하더라도 직시하는 그런 노력과 용기 필요하겠죠. 오늘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에 와보니 마음이 좀 더 새로워지는데요. 네. 어떤 날에만 이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과 안전이라는 것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들의 피와 땀, 눈물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시민영상 특이점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시민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 오늘 35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에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번 노래 아리랑 한 곡 부를 건데 괜찮을까요? 저희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홍대에 태극기가 많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8월 1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광복절! Welcome to Korea! 8월 15일은 광복절! 이 손 놓지 말고 같이 가 우리 다시 만날 때에 이 세상이 태극기 휘날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되어 있길 바랍니다.
긴 저고리 붉은 꽃이 피어나도 우리 과거 이 땅 위에 내 자손들 눈물로 겪었던 아픈 시간 지독해도 거기까진 못 가기를 겨울 지나고 봄이 올 때 뒷동산 올라가 맞이한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 8월 15일을 기억하며 전부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어요? 저희는 블루스컵 밴드라고 하고요.